안녕하세요. 약초교수 조경남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약초는 화병, 스트레스, 즉 신경성 질환에 사용되는 약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학에서도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신경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질병이 생긴다는 이 말인데요. 자, 오늘 배우는 약초가 이 신경성 질환에 아주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약초들이기 때문에 이 주의 깊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나중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몸의 병으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병으로 전이가 됐을 때 몸의 병만 치료하면은 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마음의 병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요. 오늘 배운 약초를 잘 응용하신다면 마음의 병과 또 몸의 병의 어떤 원인인 마음의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화병, 스트레스, 즉 신경성 질환에 쓰는 약초를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시오입니다. 시오는 저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이 양지 부위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는 약초인데요. 이 약초가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약초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키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자라죠. 그리고 지금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꽃이 핍니다. 우리가 이 시오를 사용하는 부위는 뿌리인데요. 이 뿌리를 캐봐도 이 줄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깡 마른 형태의 뿌리입니다. 알뿌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뿌리가 알뿌리가 아니면 영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뿌리가 알뿌리가 아니고 이렇게 마른 뿌리이면 가볍습니다. 이 가벼운 약초들은 몸 안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몸 바깥쪽 또는 몸 위쪽으로 그 약효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 마찬가지로 이 시오는 이 화병이나 또는 스트레스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 몸 안에 열이 형성되었을 때 그 열이 몸 위쪽으로 즉 얼굴 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 열을 꺼주는 약초가 시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화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가슴 속에서 막 열불이 난다, 속에서 열기둥이 올라온다, 그 열 때문에 입이 마른다 또는 눈이 뻑뻑해진다 또는 뭐 식욕이 없어진다, 뭐 이런 증상 또는 두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열을 꺼주는 약이 바로 시오입니다.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면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 요즘 말로 하면은 까칠하다고 얘기를 하죠. 또는 근육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뭉칠 수도 있어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는 이제 뭐 술이나 또는 담배 또는 고기 종류를 많이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신경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이런 신경성 고혈압에도 시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현대는 경쟁사회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하고 삽니다. 대학교를 나왔을 때 또는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또 그래서 신경성 질환이 많은 건데, 그런 신경성 질환에 걸렸을 때 뭐 열이 받는다, 시쳇말로 열이 받는다 했을 때 그 열을 꺼주는 약이 시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열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열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시오 같은 약을 사용해서 열을 꺼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임금 중에 정조임금이 있었죠. 정조임금은 이 화병에 많이 시달리는 임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몸에 좋다는 인삼을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오가 들어간 처방을 거의 밥 먹듯이 먹었던 이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배웠던 시오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병에 사용하는 약초 두 번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향부자입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게 향부자인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식물의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약초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시오는 이 화병 초기에 열을 받았을 때, 즉 열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열을 조절하는 약초이고요. 향부자는 여러분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정신 상태의 변화는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이렇게 배가 아픈 일이 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사촌이 땅을 샀다는 말 자체만 들었을 때 배가 아프다는 거죠. 이게 신경성 질환을 뜻하는데 이 향부자는 이 신경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내 몸의 장기의 변화, 그 변화가 질병으로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스트레스성 위험, 즉 신경성 위험에 쓸 수 있는 약이 이 향부자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여자 같은 경우에 자궁입니다. 그래서 이 향부자는 자궁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실제로 이 향부자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한의원이겠죠. 많이 쓰는 곳에서는 이 여성병들, 특히 자궁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 한의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중에서도 생리통, 생리불순 또는 불임 같은 질환을 주로 하는 그럴 그 한의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향부자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신경성으로 인한 내 몸의 어떤 기능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자육을 배우겠습니다. 연자육은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연꽃의 그 씨앗을 연자육이라고 합니다. 이 연자육은 이 화병에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화병 중에서도 만성화병에 씁니다. 말기화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연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로 예전에 연자로 만든 죽이 있었는데요. 이 죽은 연자죽이라고 하는 이 죽은 세자한테 처방이 되었던 이 죽입니다. 즉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한테 이 처방되었던 음식인데요. 왜 이런 사람한테 연자죽이 처방되었을까요?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그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자한테 속된 말로 줄을 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는 간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충신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세자는 이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충신이고 어떤 사람이 간신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버린다면은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왕이 아니죠. 그래서 평정심을 갖게 하는 어떤 음식을 처방했었는데 그게 연자육이었습니다. 연자육으로 만든 연자죽이었죠. 말하자면 연자육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기화병, 만성화병에 쓴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화병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들의 몸이 어떨까요? 많이 이렇게 축나와 있지 않을까요? 많이 허약해져 있겠죠. 자, 연자육은 지금 작게 보이지만 저 시방에 있는 씨앗인데요. 씨앗은 공통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육은 이 화병이 오래돼 가지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허전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보약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연자죽을 이 맛도 좋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밥이나 뭐 이렇게 요리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약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오는 화병 초기, 즉 스트레스 질환의 초기에 나타나는 이 열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약초이죠. 반면에 향부자라는 약초는 화병이 이제 지속되면 이제 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약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트레스성 위장병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자궁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배웠던 이 연자육이라는 약초는 화병 말기에, 즉 스트레스 질환의 어떤 말기 증상을 치료하는 약초인데, 말기가 되면 몸이 약간 좀 허약해지죠. 그래서 이 약해진 몸을 보호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초가 연자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약초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변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